am proud to be gay. I am proud to be gay. 여러분, 피터 틸은 왜 이런 공개 속상에서 본인이 게이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이렇게 공개 속상에서 외친 I'm proud to be gay는 사실 본인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피터 틸이 좋아하는 비밀쓰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밀쓰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꼭 지난 영상부터 시청하고 오세요. 여러분, 제로투원 읽어보셨나요? 피터 틸이 쓴 대표작이자 스타트업 바이블, 창업 필독서로 불리며 전세계 무려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유명하죠. 당연하게도 99%의 대중들은 이 책을 그냥 경영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은 단순한 경영서가 아닙니다. 틸이 이 책 안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숨겨놨다는 사실, 이 책 안에도 바로 비밀쓰기가 존재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스승 지라르를 알아야 됩니다. 르네 지라르,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평생 연구하며 인류 문명의 엄청난 패턴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피터 틸은 스탠퍼드 학부 시절 이 사람의 수업을 직접 들었습니다. 지라르는 그의 책 희생양을 통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어떠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같다는 거죠. 첫 번째 패턴, 당신이 살기 힘든 이유는 사실 경쟁 때문이다. 지라르가 평생 연구한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우리는 그저 남이 원하는 걸 따라 원할 뿐이다. 그는 이걸 모방 욕망이라 불렀습니다. 왜 명품은 비쌀수록 더 갖고 싶을까요? 왜 우리는 허니버터 칩부터 지금은 두쫀쿠에 열광하는 걸까요? 왜 누군가 나 저 사람이 좋아 라고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전부 남이 원하는 걸 따라 원하는 것, 즉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모방 욕망이 극한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자리, 같은 인정, 같은 권력 모두가 같은 것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은 걸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시작되고 경쟁은 혼란이 되고 혼란은 폭력을 낳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든 이유는 이 경쟁 시스템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서 이기라고 배워왔지만 사실은 이 경쟁이 우리 사회의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이 극한에 달하면 사람들은 그 혼란을 해소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화풀이 대상, 즉 희생양을 찾아 죽이는 겁니다. 화풀이 대상을 찾아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 쟤 때문이야 나라 보내야지 라고 하며 희생양을 처형하면 대중은 일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도파민이 치솟으며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 마냥 한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직 이 경쟁이라는 시뮬레이션에 갇힌 상태인데도, 즉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모방 욕망이 자극되고 또 같은 것을 쫓다가 또 혼란스러워지면 누군가를 찾아 화풀이하고 우리는 괜찮아졌다고 자위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두 번째 패턴, 희생양 선택에도 패턴이 있었다. 그런데 지라르가 발견한 더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혼란이 찾아오면 반드시 희생양이 등장한다고 했죠. 근데 그 희생양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마다 지목되는 이들의 조건에도 패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조건. 첫째, 소수자. 둘째, 이방인. 셋째, 권력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대패하고 영국에 엄청난 배상금을 건네줘야만 했습니다. 당시 독일이라는 국가는 망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패전과 경제 파탄으로 내부에서는 혼란이 왔고 그렇게 군중이 하게 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대인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근데 왜 하필 유대인이었을까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다른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 첫째, 소수민족. 둘째, 이방인. 셋째, 그리고 당시 유럽 금융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진 존재들. 예시가 하나뿐이면 신빙성이 없을 수 있죠. 지라르는 이번엔 신화를 꺼냅니다. 오이디푸스,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희생양입니다. 이 사람도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진 존재였습니다. 절름발이, 외부에서 온 낯선 자, 왕. 보이시나요? 전부 같은 구조입니다. 소수자이면서 이방인이면서 권력자. 이게 희생양 패턴입니다. 즉 이 패턴은 시대에 따라 형태만 바뀌면서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고대에는 오이디푸스 같은 신화적 왕들이, 근대에는 유대인 같은 소수민족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자, 이제 피터 틸을 보겠습니다. 그는 게이이며 독일 출생의 이민자이고 팔란티어, 파운더스 펀드를 쥐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왕입니다. 세 사례가 전부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틸은 이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과거 스탠퍼드에서 그의 스승 지라르로부터 이 이론을 직접 전수받았으니까요. 지라르는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경쟁에서 폭력으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약해지고 있다.
현대인들이 깨어나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명을 제물로 삼아서 혼란을 해소해 왔는데 이젠 그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해소되지 못한 분노와 혼란은 쌓이고 쌓여서 더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핵을 쥐고 있는 지금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지라르는 책의 후반부에서 말합니다. 희생양 없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은 인류 역사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다. 스승이 끝내 풀지 못한 숙제, 그렇다면 제자 피터 틸은 이 숙제를 어떻게 풀려는 걸까요? 틸은 이 세상의 시뮬레이션을 깨 부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경쟁이 혼란을 만들고 혼란이 희생양을 만들고 희생양을 죽여도 정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 반복들, 틸은 이 고리를 끊어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결국 제로투원의 주제였던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의 진짜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사업 잘하자라는 동기부여책이 아니라 사실은 대중들이여 이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방 욕망의 고리를, 즉 혼란의 시뮬레이션 패턴을 본인의 비전을 통해 깨 부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의 진짜 의미는 이 책의 마지막 14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 제14장 창업자의 역설에서는 경영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틸은 연예인들을 나열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왜 창업서에 뜬금없이 연예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사람들 전부 대중들이 떠받들다가 끌어내려 파괴한 존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부터 현대까지 시대만 다를 뿐 같은 패턴인 것을. 틸은 이 책의 진짜 의미, 즉 희생양 이론을 14장에 심어두고 소수의 독자들만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즉 저번 영상에서 다룬 비밀쓰기, 대중에게는 단순 창업서를 읽히지만 지라르를 아는 소수의 독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틸은 책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쩌면 현대의 모든 왕은 자신의 처형을 계속 미루고 있는 희생양인지도 모른다. 결국 틸은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세상, 기존의 국가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넘어가는 기술공화국 세상에서, 즉 고대, 근대, 현대를 넘어 이 다음 시대는 본인이 왕이 될 것임을, 본인이 희생양의 조건을 가진 자임을 암시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아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던 지금의 국가 중심의 세상은 막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기존 국가 중심을 지탱해주던 힘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힘을 유지시키는 요소들은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방송, 언어, 통신, 금융, 지식, 상거래, 교육, 세금, 국방, 복지, 사법, 국경, 이민까지. 그런데 이 중 벌써 6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봅시다. 먼저 방송. 지금 넷플릭스, 유튜브 등장하고 나서 솔직히 SBS, KBS, MBC 본 사람 있나요? 백종원 선생님 한참 논란이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이때 사람들이 자숙하느라 못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흑백요리사 2 잘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국가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이 이 경계를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논란이 있어도 하차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둘째, 언어도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미 X를 포함한 각종 SNS는 자동 번역 기능이 탑재되어 새로운 바벨탑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죠. 또 이제 이어폰만 끼면, AR만 착용하면 동시 통역이 됩니다. 셋째, 통신은 국산 SKT, KT, LG가 머스크의 스타링크로 대체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넷째, 금융,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 우리가 쓰는 돈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돈을 보내려면 국가 중심의 산물인 은행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즉 국가의 힘을 유지시키던 이 12가지가 차례대로 무너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는 국가가 저물고 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술공화국이라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던 겁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 이 책의 마지막엔 정말 충격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회사는 현대적인 조직이 아니다. 봉건적 군주제를 담는다. 예? 봉건적 군주제요? 아니 근데 이 형님은 중세시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이 형님이 만든 회사 팔란티어,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눈과 귀를 가진 회사입니다. 중세의 왕에게는 기사와 첩보원이 있었죠. 힐에게는 팔란티어가 있는 겁니다. 즉 법과 행정으로 세상을 지탱하던 시대에서 AI와 알고리즘으로 세상을 감시하고 질서를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책에서 예고한 봉건적 군주제는 이미 현실에서 팔란티어라는 이름으로 구현되고 있던 겁니다. 고대에는 신이 중심이었던 세상에서 중세는 왕이 되었고 현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기술공화국 세상은 코드가 중심이 됩니다. I am proud to be gay. 결국 틸이 공개석상에서 외쳤던 I'm proud to be gay의 진짜 의미는 나는 게이인 것이 자랑스럽다가 아닌 나는 왕이다
그의 스승이 끝내 풀지 못한 숙제, 희생양 없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 즉 시뮬레이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그의 제자는 기존의 희생양 시스템을 해체하고 본인이 꿈꾸는 수학의 세상으로 신세계 질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철학이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이데아 이런 거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이야기는 따분함을 넘어 사치로까지 들리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철학은 오히려 우리 대중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생존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치펀드를 읽어낸 금융의 전설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세상이 급변할 때 이를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그것은 곧 거대한 기회로 바뀐다. 현재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기술 엘리트들을 필두로 가상자산, AI, 로봇의 등장으로 시작된 생존 철학의 문제들, 기술 엘리트들을 찬양하는 암흑계몽주의, 기본소득 줄 테니까 대중들은 닥치고 따라오라는 신가속주의, 수학 알고리즘으로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효과적 이타주의, 우리 뇌 속에 칩을 심으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 트랜스휴머니즘, 인간을 넘어 AI들이 쓰게 될 가상자산 현상까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대중들은 점점 더 시장에서 밀려 잉여로 전락하게 됩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X402가 있습니다. 여기선 인간 없이 AI들끼리 알아서 결제를 주고받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초단위로 말이죠. 어느새 편의점에서는 로봇 판매가 시작됐고, 공장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하고, 절에서는 로봇이 절복을 입고 합장을 합니다. 일자리를 넘어 종교까지 모든 분야에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판이 어디로 가는지를 읽는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쓸모없는 대중들은 동물성 기름으로 만들어 버스 연료로나 써버리는 게 낫다. 쓸모없는 대중들은 VR이나 씌워서 캡슐 속에 가둬버리는 게 낫다. 암흑대몽주의의 창시자이자 미국 행정부의 설계자로 불리는 남자, 피터 틸이 투자하며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언급하는 남자, 커티스 야빈 이야기부터 출발합니다. 당장 우리 대중에게 필요한 생존 철학 문제들 기대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아디오스.